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걸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공부란 이제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하고 계세요? 방금 이거 안 봐봐, 한다고. 질문만 할 줄 알았지. 어? 네,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고 하면 진짜 왜 하는 거지 이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공부라는 게 적게 보면 교과서 공부지만 뭐 이제 크게 보면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는 것도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뭘 공부하고 공부하냐고. 있냐고요? 지금요? 네. 저는 아까 안 말씀하신 한다고 해요? 안 하잖아요. 말만 많아. 네, 사실 별로 안 합니다. 네. 혹시 공부하고 계신 저는 공부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육아 공부. 자녀에 대해 공부? 자꾸 나 공부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세 분이 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답들을 해주셨어요. 세 분 대답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세 분 생각하는 공부랑 진짜 공부랑 약간 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 공부가 우리는 시험 공부가 공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시죠? 논어에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화. 그래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제가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접하면서 너무 반항심이 올라왔어요. 기쁘지 아니한가. 기뻐야 되는데 기쁘기는커녕 기쁘지 예, 아니해. 예. 네. 정말 저는 수능 2세대고 사당 오락을 경험한 죽어라고 공부한 세대거든요. 사당 오락이 4시간 자면 붙고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맞나요? 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한 그 공부, 그게 정말 공부인가? 그게 아니라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다 시험을 위한 공부를 경험한 세대라서 그런 빡센 공부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실 논어에 나오는 학예편에 나온 이 말처럼 정말 배우는 거, 학습하는 거, 교육하는 거는 즐거움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정말 어떤 사치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가장 필요한 그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관점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교육학자 존 듀이 같은 경우는 교육은 어떤 준비가 아니라 그 삶 자체라는 말을 했었고요. 처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린 항상 시험 준비, 공부를 하는 이유가요. 어떤 걸 준비하고 무엇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공부에만 너무 익숙해 있는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네, 경험은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 오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이런 또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장 지금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저분은 왜 저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제가 이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낸 게 재밌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재미가 있으면 들으시겠죠? 근데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면 흥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썼습니다. 와. 네, 소설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서울 엄마들. 제 데뷔 소설입니다. 서울 아빠는요? 서울 엄마들은 그냥 이름이에요. 여기 대구 엄마 해도 돼요. 전 영국이었으니까 영국 엄마 해도 되고 엄마만 있는 거 아니고 아빠 해도 돼요. 아, 그래서 소설의 형식을 가장해서 결국은 원론적인 네. 이야기를 넣겠다. 네. 어. 그러면은 읽으실 거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어. 재밌거든요. 제가 그 스포일러 있으니까 다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여기는 서울 대지동 이야기예요. 대치 대지동. 아니라 대지. 네. 대지동. 네, 대지동입니다. 소설이니까. 없는 동네죠? 네. 근데 어딘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2층, 3층, 4층이 나오고요. 2층에는 안미야, 그 돼지 엄마가 살아요. 그리고 3층에는 서울대맘 봉선아가 살고요. 4층에는 울트라 슈퍼맘이 살고 있어요. 김진아. 이 세 엄마 이야기예요. 2층 엄마는 약간 학벌 세탁을 하셨고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루지 못한 꿈을. 네, 우리 딸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이 아이하고 같이 24시간을 동행하는 최고의 엄마입니다. 24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최고의 아이를 엄마 맞나요? 제일 빡세다, 제일 빡세. 빡센 네, 엄마네요. 헬리콥터 맘이네, 헬리콥터 그런 맘. 엄마. 3층 엄마는 공부는 유전이라는 걸 믿는 엄마. 본인이 똑똑하신가 봐요. 개천에서 용나서 서울대 가신 케이스예요. 아. 네. 그리고 4층은 울트라 슈퍼맘인데 큰 로펌의 변호사고 아이를 24시간을 정말 이 코디 최고의 일타 코디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는 엄마. 아, 그 마치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코디. 네네 그런 어. 코디. 네. 아우, 피곤해. 네 피곤하시죠. 내가 하는 공부도 아닌데 되게 피곤하네. 네. 어. 이 세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제 딸 하나 있는. 아, 딸 하나씩. 네. 은주, 수지, 민서. 네 어.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족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 이야기가 나와요.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4층도 2층의 아빠는 완전히 아빠의 무관심 아시죠? 이렇게 엄마가 너무 이제 딸 이렇게 하니까 맨날 편의점에서 차가운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하지만 아빠. 네, 하지만 어. 아빠. 그리고 3층 아빠는 이제 퇴근과 동시에 선생님 모드가 되는 아빠. 아. 답답하겠다. 4층 아빠는 법대를 나왔는데 사시에 계속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엄마의 도움으로 이렇게 직장에 가셨는데 직장 왕따를 당하셔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뭐 그런 여러 이 세 가족. 근데 제가 이 세 가족을 생각하면 그렇게 막 그 소설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런 가족들을 많이 보거든요. 또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딱 그냥 그런 가족분들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학벌들이 되게 막 항상 옆에 있는 흔한 학벌들은 아니지만 네. 그 모습들이 예, 좀 흔하지 않나.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엄마들 저 참 엄마들 너무 좀 너무하지 않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아이들의 교육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경쟁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이 교육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약간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극성 엄마에 대한 비난은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도 엄마예요. 저도 아이 둘이 있는 엄마인데 교육이 우리의 이 엄마들의 키워드가 교육이에요. 이 아빠들이 이렇게 희생한 이유도 교육. 이 아이들 새 아이들의 키워드도 교육이에요. 24시간 교육. 근데 이렇게 열심히 교육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데 행복할까요? 이게 저의 그런 질문이에요. 행복할까요? 이거 보다가 막 몇몇 부모님들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그렇지만 저도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캐릭터들이랑 같이 한 몇 달을 같이 합숙을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도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엄마로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다들 이제 저렇게 경쟁적으로 우리 자식들을 내몰고 싶진 않지만 또 막상 우리 사회에서 애를 키워보면 다들 욕심이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조바심이 나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우리 애가 뒤처지는 건 또 싫으니까 합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이제 이 다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지만 동시에 또 이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여기서 뭔가 우리는 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두 번째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가 아니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과도한 사교육에 몰리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시험의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좀 슬프지만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함. 그렇죠. 선별을 위함. 네. 시험에 떨어져 본 적 있으신가요? 아우, 수도 없이요. 있죠. 당연히 수도 있죠. 없이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놈의 공부 다시는 안 한다. 네. 근데 슬프죠. 약간 희망 고문이 있죠. 언젠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게 자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네. 시험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악몽도 꿔봤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익숙한 시험, 떨어뜨리는 시험, 찍는 시험 이런 게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콩나물 교실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밀학급을 겪어보셨나요? 네, 저희는 경험해 보셨어요? 그 정도 세대까지는 아닌데, 아. 네, 뭐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 어. 네 60명이 막 따다다닥 있는. 네. 한 반에 몇 명 있으셨어요? 최고 많았을 때. 저 때는 저는 36? 저는 와. 32명. 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야구장에 있었답니다. 교실에 네. 잘 안 들어가서. 갑자기 세대 차이가 확 나는데요. 제가 60명 있던 저희 교실에 있었는데 네, 저희가 전학을 가면 60번, 61번 막 이랬거든요. 네.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이 되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어려우니까 또 이런 시험을 만들고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니 우리 애들 지금 반에 보니까 한 20 몇 명 있던데. 지금은 보통 10명이나 20명 요 정도가 평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게 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 중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 중에서도 학업 스트레스. 이거는 뭐 특히 통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겪었던 그대로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콩나물 교실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떨어뜨리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똑같은 고통을 줘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BBC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BBC 그에서 한국의 수능 시험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험. 학업 스트레스 보면 한국이 1등이에요. 그렇네.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공부는 과연 뭘까 궁금해집니다. 영국 얘기를 이제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영국 같은 경우 교육의 모토가 누구의 말도 그대로 취하지 말라 이게 모토예요. 그대로 교육을 어떻게 보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하라가 모토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미래 교육은 사실 받아들이는 교육에서 질문하고 정말 그럴까? 한 번씩 퀘스터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영역이에요. 분석을 하는 거나 해결점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관찰 단계예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것도 다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지금도 공부 중이네요. 공부 중이에요, 공부 우리는. 싫어. 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걸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호기심 1번, 두 번째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상상력. 상상력 많으시다고. 쓸데없는 생각 많아요. 네.
저도 이제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력,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호기심 이게 바로 미래 교육의 그런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